네, 요즘에 제가 내 소개를 하면서 앞에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경운기 아니고 박운기입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경운기 아니고 박운기, 기운팍 박운기 당선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사실은 구청장 8년 걸렸더라고요. 본선은 4년 전이었지만 그 8년 전에는 이제 경선에서 안 된 것까지 치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렸더라고요. 그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팔자가 2년인 것 같아요.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 낙선 8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8년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재선은 하고 싶다. 제가 8년을 이제 재선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잘해야 되겠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내건 슬로건 우리 모두의 구청장답게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전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제가 이제 아마 1호 사인이 될 거예요. 7월 1일 날 1호 사인은 주민자치 부활하는 주민자치를 꾸려라 라는 이제 1호의 이제 사인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역점 사업은 4대 역점 사업이죠. 첫 번째는 서부권 중심도시 서대문을 만들겠다. 유진산과 인왕시장 복합개발과 함께 서부선, 강북횡단선을 통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다행히 어젠가요? 그젠가요? 오세훈 시장이 바로 3기 도시철도 계획을 발표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당은 틀려도 어쨌든 협조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은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두 번째는 어쨌든 9개 대학이 있는 청년 도시인 만큼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도 해요. 특히 신촌동은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죠. 투표율이 낮아서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투표들을 잘 안 하는데 연희동도 그러고 이 두 군데가 딴 데에 비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딴 데는 다 65% 이상이었는데 여기는 50%가 안 됐어요. 하여튼 그 정도의 투표율.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는 안타깝죠. 어쨌든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많지만 관심이 많이 없다. 그거는 정치가 본인들한테 효능감을 못 줬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장 당선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청년들한테. 그래서 죄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효능감을 주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도시 서대문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대문을 만들겠다. 서울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 에너지 등등의 재활용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구청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꼼꼼한 돌봄을 체계화시키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제 4대 핵심 공약입니다. 올해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또 올해의 주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주민자치를 부활시켜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요즘에는 협치의 시대잖아요. 주민들과. 그래서 주민들과 협치하는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게 제 올해 바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틀을, 그러니까 그 4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틀, 특히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청년과 관련한 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분명히 공실인데 임대료를 안 낮추세요.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임대료를 이제 낮추게 하는 조례도 만들고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드려야죠. 그분들한테. 청년의 창업 공간을 이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낮춰야만 청년들이 거기에 제 생각은
100이면 40%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예요. 100만 원이면 40만 원 이하로 낮춰야만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동의율이 나오는 것, 흔히 얘기하는 이제 50%부터 시작을 하죠. 동의율이 50% 이상 되고, 근데 50% 간당간당 하면은 저는 이제 일단 딜레이를 시킬 거고요. 최소 한 6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서대문에 이런 적이 있는데, 신통개발하는 지역에 지금 서울시 지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지침을 철저히 따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정 동의를 갖고 오면 해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해제시킨 다음에 바로 또 1년 있다가 또 하는, 또 재개발을 시도하는, 그건 이제 결국에 업자들의 농간인데 거기에 왜 구청이 놀아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제를 했으면 그래도 최소 4년 내지 5년은 있다가 기다렸다가 4, 5년이 지나면 좀 여건이 바뀔 수도 있죠. 주민들의 생각도 다시 재개발을 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1년 지나가지고는 주민 생각이 똑같은데 또 시도하는 건 난 무모한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하겠다. 그래서 요약하면 동의율이 일정 이상 나와서 빠르게 찬성한다라면 저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또 일정 정도 이상이면 저는 과감히 해제해서 편안하게 재개발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서대문의 가장 이슈가 원래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이었어요.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실은 이성원 청장님이 실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성원 청장님이 개입을 하려고 그랬죠.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에 본인이나 본인의 측근들이 어쨌든 사업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의혹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녹취에도 사실은 나왔었는데, 그런 개입은 전 절대 하지 않겠다. 아니, 그건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관이 개입을 합니까? 그냥 지원만 해야지.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일이고요. 당면 현안은 일단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이죠. 거기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다 다녀가셨어요. 근데 거기가 복잡해요. 사실은 하나의 개발구역이지만 지금 한번 따져볼게요. 유진상가의 상인,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 그 다음에 인왕시장 상인, 그러니까 거긴 임대 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인왕시장 대표, 시장 하나예요. 시장이 하나. 그 다음에 밖에 상가 5, 부류가 5개네요. 이 5개가 다 이해관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실은 유진상가 상인과 아파트 주민 위주로 끌고 갔어요. 이제 이성훈 구청장이. 그리고 시행을 직접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 끌고 갔어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4년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했죠. 전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자, 이렇게 빨리 왔을 때의 문제는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절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불만인 거예요. 다 지금. 아예 소외시킨 세 그룹은 아예 이성원 청장이 한 번도 그 제대로 소통도 안 하고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저한테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해요. 그 중에는 이제 시장의 대표는 자기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아니, 시장 대표가 꽤 큰 땅을 갖고 있는 지주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호사 써서 이제 소송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엔 길어지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몇 년씩 걸리는데, 난 그 전에 그 어쨌든 화합하고 타협하고 할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했던 두 그룹조차 총회를 열질 않았어요. 아니, 주민들이 대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 대표예요. 이분들이 대표단을 아예 이제 대표 회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통합심의가 오면서 총회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본인들도
이성원 청장이 빨리 해온 것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총회 한 번 안 하고 막 간 거에 대해서는 또 불만인 거예요. 혼자 달려가신 거지, 혼자. 열심히 혼자. 주민들은 그냥 따라와라. 이건 뭐 70년대 방식이죠. 지금의,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은 거버넌스 시대인데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주민들 설득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갈등 조정관을 이제 두려고 하고 갈등 조정관은 외부에서 정말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을 전문으로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특히 인왕시장에 먼저 투입을 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5개의 그룹의 얘기들을 다 듣고 조정을 해야겠죠. 제가 하려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해야 되겠죠, 구청장이. 근데 제가 일일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또 사람 심리를 또 이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갈등 조정관은 상대방의 심리도 잘 알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여튼 따뜻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227개죠, 지자체가. 그 중에서 청년 도시, 가장 청년이 살기 좋다. 서대문 하면 대학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9개 대학을 나와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창업하고 이곳에서 살고 하는 청년이 하여튼 살고 싶은 도시, 이거를 어쨌든 4년은 짧은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임기가 닿는 대로 하여튼 만들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각오는 정말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 이제 이거는 제가 선거 때부터 해왔던 말이고 앞으로도 4년 내내 지켜가겠다. 그렇게 해서 문자 오는 분들도 많아요. 소통하기 때문에 만나죠. 만나야죠, 당연히. 네. 어쨌든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정치인, 아니까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제가 지금 선거법 우리 직원들한테 시킨 거는 선관위에 한번 물어는 보는데, 당장에 인수위 때부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민원들을 받는데 AI로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가능해요. 요즘에는 AI가 워낙 발달을 해서. 근데 이걸 이제 선관위가 허락을 해줘야죠. 이제 그건 아마 좀 디테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제 이게 선관위가 큰 문제가 없다라면 전국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최초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AI를 통하든 뭐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 얘기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주민들께 밝히는 바입니다.